네, 방탄소년단은 남동생의 소개로 2016년도 군 복무증에 알게 됐고요. 방탄소년단에 입문하게 된 뮤직비디오가 쩔어입니다. 네, 쩔어가 보면 로드무비 형식으로 되게 율동도 멋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입문하기 딱 좋은 영상이었는데 그걸 우연히 보게 되면서 그 길로 아예 방탄소년단에 빠지게 됐고, 그 뒤로는 사람들 이름까지도 다 알고 뭐 언제적 나온 노래인지도 알고 옛날 스타일에서 지금 스타일까지 변천해온 과정도 알고 그거 하나하나 다 업데이트하면서 볼 정도로 되게 좋아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병역특례 확대 운동을 통한 국방력 강화 유튜버 짬스입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네, 오늘은 카투사 출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대에서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그죠? 네. 카투사 지원해서 합격해서 카투사로 전역한 인원입니다. 오늘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군 기지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라는 데서 군복무를 한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말을 좀 카메라의 앞에 쓰셔서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긴장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여기 와서. 형이 옆에 있어서 사람들 오해하잖아요. 네, 카메라 때문이에요. 아무리 서울대라도 카메라 앞에서는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네, 이분이랑 저의 관계를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14년도에 15년도에 캠프 험프레스에서 인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때 카투사로 새로 왔어요, 이병으로. 그죠? 저는 인턴 말년 때, 저는 이제 민간인이었고 PAO라는 공보실 부서에서 인턴했는데 새로 왔었죠. 아, 네. 네. 군대 와서 선임들한테 낱말 누가 이 형한테는 좀 약간 누가 보면 내가 진짜 때린 줄 알잖아. 아, 진짜 때려. 아니 근데 새로 제가 인턴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전 그때도 이제 리드 인턴이어가지고, 근데 새로 왔는데 카투사가 서울대 출신이래요. 생각해보니까 내 미래의 직장 상사인가? 그리고 먼저 그냥 딱밤을 딱 미래에 못 때릴 거 한 대 때려줬습니다. 그때 앞머리도 없어갖고 이마 엄청 넓었는데 거기 엄청 아팠어요. 아니 딱 보니까 귀엽더라고 너무. 더우니까 막 김차잖아요. 저도 안경에 김이 서리는데요. 하여튼 그때 정말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PAO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정말 머리가 좋고. 이건 대사 없던 건데. 저희 대사는 질문 6개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하여튼 머리가 되게 좋은 친구예요. 확실히 그냥 서울대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똑똑한 친구니까 오늘 방탄소년단 병역특례한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그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탄소년단은 남동생의 소개로 2016년도 군 복무증에 알게 됐고요. 이제 방탄소년단에 입문하게 된 뮤직비디오가 쩔어입니다. 네, 쩔어가 보면 로드무비 형식으로 되게 율동도 멋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입문하기 딱 좋은 영상이었는데 그걸 우연히 보게 되면서 그 길로 아예 방탄소년단에 빠지게 됐고, 그 뒤로는 사람들 이름까지도 다 알고 뭐 언제적 나온 노래인지도 알고 옛날 스타일에서 지금 스타일까지 변천해온 과정도 알고 그거 하나하나 다 업데이트하면서 볼 정도로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거의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랐는데 거의 팬처럼 대답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형도 제가 못 보는 사이에 방탄 팬이 됐잖아요. 남자 원래 안 좋아하는데 제가 국위선양하고 있고 진짜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기도 하니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퍼포먼스도 멋있고 가사에서 말하는 메시지도 정말 공감이 되고. 근데 사실 저도 이 친구 때문에 16년도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관심 갖고 그 이후에 한 2, 3년 정도 관심이 없었죠. 2년 정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여튼 이 친구 방탄소년단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의 팬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미는 아니잖아요. 사실 팬과 아미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적당히 좋아합니다. 아미는 팬클럽이죠. 팬클럽. 그죠? 공식 팬클럽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일반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좋아해주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병역특례 일단 뭐 찬반으로 극단적으로 입장을 나온다면 저는 일단은 찬성이고요. 찬성을 하는 이유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찬성을 하는 거는 전적으로 관객 또는 포텐셜 팬의 입장에서 지금도 팬이긴 하지만 앞으로 쭉쭉쭉 정기적으로 방탄소년단이 만드는 그들이 나오는 되게 재밌고 멋진 영상들을 계속 보고 싶으니까 그 공백 기간이 아무래도 아쉽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실 뭐 장기적으로는 결국
결국 모두가 특례 형식이 아니라 뭐 나라 사정이 좋아져서 네. 모집병 제도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장기적으로. 근데 네. 그런 큰 흐름의 변화의 뭐 일환이 아니더라도 방탄소년단 그런 개인적인 이유에서 찬성을 하고요. 네네네. 반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많겠지만 반대를 하는 요인보다는 저는 이제 그게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요인들이 몇 개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팬들이 뭐 네. 입법이나 아니면 개정의 틀에까지 올려놨다 하더라도 네. 감정적이고 그런 서포트에 의해서 네. 결국은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문제는 기존의 법 제도적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법 제도적 틀 내에서 병역 특례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는가가 법적으로 평가가 될 텐데 네. 이제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주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정리해보자면 결국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약간 기존의 법 안의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감정적인 문제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진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문제는 감정적인 게 핵심이에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안 간다기보다 이 병역 특례를 받는 게 맞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하지만 이건 정말 방탄 진짜 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건데 알고 계셔 주셔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걸 계속 간접적으로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방탄이 병역 특례를 객관적으로 보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감정적인 문제예요. 물론 아미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탄 병역 특례 줘라 이런 거 하는 건 객관적으로 없어요. 근데 작년에 어찌됐든 병역 특례 그 26명이 동의했던 게 뉴스에 나오면서 이슈가 돼버렸죠. 그래서 아미들이 청원을 해서 군대 보내지 말라고 했다 이런 프레임이 쓰여져 버렸어요.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그게 언론으로 인해 깔려버렸어요. 그게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미 팬클럽이 지금 100만이 훨씬 넘는데 26명이 했다는 청원을 그걸로 뉴스에서 보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미 전체가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야. 할 때 어쨌든 언론으로 인해서 그런 프레임이 깔려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병역특례 제도를 개정할 수 있는 남성들의 인식이 아미들이 언제부터 군대에 관심 있었다고 자기들 좋아하는 BTS만 군대 보내지 말자고 해. 이런 프레임이 깔려버린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남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고 아미분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깔려있게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프레임을 깨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일단 불화예요. 언론의 잘못이에요. 언론. 감정적인 문제가 BTS 병역특례의 핵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정말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 객관적으로는 병역특례 무조건 받아야죠.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바라봤는데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혹시 병역특례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요? 네, 군필 남성들이 만약에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여성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기성세대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대 의견이 혹시 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반대하는 의견이야 또 지금 뭐 옳고 그름이 딱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들도 다 있겠죠.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말도 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사람들 말도 다 맞고 뭐가 하나가 제대로 딱 못 박혀진 상황인 것도 아니고 방탄소년단이 잘하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과거에 비춰 판단해 볼 수 있을 만한 선례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반대 의견을 제가 정확히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이쪽으로 이제 그걸 파고들면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뭐 있다고 하면은 네. 결국은 다 형평성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누구는 다녀오고 누구는 다녀오지 않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 새로운 산리가 출범하는 경우에서는 병역 특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예술 체육 쪽이 있고 그죠. 그리고 전문 영혼 쪽이 있고 한데 그 사람들도 보면 다 군 복무가 현역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기간을 채우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기간을 채우고 아니면 그때 다른 봉사의 형태로서 네. 그 군 복무를 하기는 되어 있는데 네. 그럼 방탄소년단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되겠죠.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주 무대에서 떠나 있는 시간이 어떻게든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일 텐데 맞아요. 이제 그게 기존 현역 방식에 비해서 과연 더 나은 방법일지 등등은 아마 본인들이 더 잘 판단하겠지만 결국에 반대를 한다면은 네.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말이 되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정리하기가 좀 힘든데 하여튼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결국 그 병역특례를 받게 된다면 약간 효율성 쪽이신 것 같아요. 그 군 복무하는 시간만큼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기초 선례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선례로 아티스트 분야에는 없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우리 이제 2002년 월드컵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원래 월드컵 진출하는 스포츠스타에 대한 배역특례가 없었는데 그때 여론이 좋아서 16강 이상 진출이면 배역특례로 잠깐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선례를 BTS를 통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월드컵 이상으로 지금 BTS가 선전하고 있고 계속 이제 개정되어야 되잖아. 뭔가 법이 그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제도는 너무 개정이 되지 않은 지 오래됐고 실제로 그 검색 볼륨을 검색해봐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보다 같은 병역특례 대상자에 포함된 BTS 검색 볼륨이 훨씬 커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BTS를 많이 검색한다는 거고 전체적인 4년 평균, 5년 평균을 봤을 때 BTS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럼 그만큼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보다 BTS가 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를 홍보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효과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러면 본인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셨잖아요. 군 복무를 얼마나 하셨죠? 육군 기준으로 21개월 하고 왔습니다. 그죠. 21개월 그때 네. 21개월 했는데 본인은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네. 만약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를 받으면 억울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억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얻어온 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돌아가면 군 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보람차게 하고 있을 자신도 있고. 네, 근데 굳이 막 안 가야겠다 이런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느끼는 거지만 그때가 아니었으면 배우지 못했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간 아니었으면 다른 것도 배울 수 있었겠죠. 근데 근데 그 시간 이제 헛되지 않게끔 하려고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그거 나름 네, 그 시간도 저한테는 아주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구는 가는데 억울하지 않냐 이런 거는 저한테는 전혀 뭐 공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죠. 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군필 남성들이 보신다면 약간 부들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약간 카투사에서도 행정직으로 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본인이 지원해서 이제 통과가 돼서 그때 뺑뺑이였나요? 카투사는? 네, 뺑뺑이였죠. 하여튼 뭐 실력도 되고 운도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져서 운이 좋았죠. 한 거지만 운이 좋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네. 군대에서 뭘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제 주변에도 군대에서 뭘 배우셨어요, 혹시 솔직히? 군대에서요? 일단 뭐 하는 일이 제가 일단 뭐 행정직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얘기해서는 제가 1년은 저널리스트로 PA 공보실에서 저널리스트로 했는데 맞아. 거기서 신문기자 취재 및 사진 찍는 법도 배우고 편집하는 법도 배우고 맞아. 네, 기사 쓰는 법도 배우고 맞아, 우리 네, 기사 쓰는 형도 많이 가르쳐줬잖아요. 너가 날? 형이 저를 많이 가르쳐줬잖아요. 왜요? 분위기가 영어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데 영어를 저한테 많이 가르쳐줬고 하여튼 오자마자 그러니까 형한테 맞박대였지. 맞으면서 사진 찍는 거 배우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저희. 근데 저희가 있던 부서는 이제 공보실이라고 Public Affairs OPS 그죠? 전부 다 업무가 이제 영어로 진행되고 저희끼리는 뭐 한국말로 했지만 이제 외국인 욕설이 한국말 중에서도 하여튼 뭐 재밌었어요. 그때 전 이제 인턴이었는데 제가 인턴 한 4, 5개월 차쯤에 이제 입영으로 왔었는데 서로 이제 많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이제 약간 사진 찍고 동영상 편집하고 SNS 채널 관리하고 신문 기사 같은 거 쓰고 더 모닝캄이라는 이제 미군 부대에 대해서 주한미군 그 모든 부대 캠프 험프리스 뭐 KG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다 공통으로 나오는 거 저희가 이제 거기 험프리스 신문 기사를 발행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신문 기사를 내는 거였어요. 그죠? 언론 매체였죠. 지면이 있었어요. 저희 맞아. 지면. 우리 지면 우리가 그냥 내고 싶으면 내면 돼. 되게 좀 좋은 무대였는데 사진 찍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저는 인턴 할 때 영어를 많이 배울 수 있고 다운이는 솔직히 그때 똑똑했는데 재수 없었어. 재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 이렇게 사무직 업무니까 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영어 원문 서적을 보고 있는데 그 원문 서적도 약간 그 물리학 원문 서적 막 이상한 공식 나 있는 거 되게 재수 없더라고. 저번에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맥도날드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벽에 기대서 그 영어 원문 서적 이렇게 안경 쓰고 이러고 보고 있어. 만나자마자 재수 없어가지고. 하지만 제 미래의 직장 상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농담이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 왜요? 아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요. 정말. 저도 뿌듯은 할 텐데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왜요?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담이고 정말 재밌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카투사 우리 얘기로 들어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죠. 그래서 좋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제 방탄소년단 팬 입장이시고 약간 남자로서 약간 찾아보기 조금 이 정도까지 관심 있고 하는 분들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 주변에선. 뭐 병역특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많지만 이만큼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도 뭐 평소에 뭐 계속 찾아본 건 아니고 네, 이제 뭐 새로운 게 나왔다 싶으면은 새로운 거 확인하고 이번에 이런 스타일 시도하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는 거죠. 좋아하는 건 제 동생이 진짜 좋아해요. 동생 남자죠? 네, 동생 남자. 걔가 소개시켰어요. 그죠. 재밌네요. 남자들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제 주변은 많이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래요? 진짜.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방탄소년단에 대해 약간 좀 되게 많이 좋아해주시는 입장, 아미까지는 아니지만 팬, 그 병역특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시고 찬성하는 이유는 굳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에 반대할 이유가 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 방탄이들이 안 간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다 전혀.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이제 병역특례 확대 운동을 통한 국방력 강화, 국방복지 개선 채널이잖아요. 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방탄한테 병역특례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역특례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알리는 경제 부가가치 효과, 그런 효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브랜드 이미지도 올리고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로 뭐 병역세를 도입해서 국방세로 걷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군 복지를 위해 투자를 한다든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 방탄소년단한테 병역특례를 주창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이 7월 27일인데 지금 녹화 날짜가 오늘이 유엔군 참전 기념의 날이래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한 걸 기념한 날이라고 13년도인가 공표가 됐대요.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 행사도 취재 갔었어요. 진짜요? 네. 어디서 했었어요? 그거 할 때? 카트 할 그때 때? 그 대전에서 했을 때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요. 대전에서 다 같이 가서 음악 그 공연 듣고 공연 보고 음악 듣고 연설하는 거 듣고 그 촬영하고 왔어요. 그죠. 정말 감사하죠. 유엔군 분들. 우리나라 전쟁할 때 진짜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번에 호주가 좀 메인이긴 한데 정말 뉴질랜드도 우리나라에 파병 왔고 호주도 왔고 뭐 터키도 왔고 많이 왔잖아요. 그런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죠. 유엔군 참전 기념의 날.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 영상에 하나씩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군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국방력 강화, 그런 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건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방탄소년단 같이 유능한 인재들이 병역특례를 받아서 뭐 경제적이거나 뭐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생하는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본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동생이 한 2달 뒤 입대를 하는데요. 네. 동생은 근데 희한하게 보통 몇 번 떨어지고 하는데 친구가 그 운전병을 딱 한 번에 냈어요. 그래서 운전병? 그냥 일반 육군 운전병? 육군 운전병을 딱 한 번에 내서 갔다 오면 이제 많이 얻어 타고 다니려고요. 그죠. 운전병 그죠. 근데 무튼 뭐 군대 가는 동생에게 뭐 한마디 해주는 겸 하면서 전부 이제 얘기하면은 군 생활 가도 재밌는 애들이 많고요. 그 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끔 자기가 재미나 의미를 찾아서 얘들을 찾아 나서서 한다면 충분히 값지고, 물론 힘든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아무래도 좀 의심이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의심, 약간 내가 여기서 뭐라는 거지만 회의감이 들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을 때도 많지만 약간 문제가 있거나 하는 그런 조직이라면 그런 문제들을 미리 경험하거나 아니면 파악하고 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시간에는 요즘은 아마 자기 개인 활동하기 좋을 테니까 그런 것들 시간 아낌없이 그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고 피곤할 때 푹 쉬시고, 또 시험 없는 그 2년이잖아요. 그죠. 시험 없는 2년 동안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그런 정신적 여유를 좀 느껴보고 잘 나오셨으면 무사히, 그리고 만기 무사히 제대하면 좋겠습니다. 맞아. 다치지 않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군인으로서 자기 빠따는 쳐야겠죠. 운전병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운전 잘하고 뒤에 삽 잘 꽂고 다니시고 이제 옆에 보좌 잘하고 오시는 분 그런 거 잘 하면서도 운전병인데 근데 가서 바로 운전 못 할 수 있어요. 왜? 차가 없어서. 차가 없대요? 근데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운전병이 좀 더 많아서. 아니 그런 차 왜 못 사?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BTS 병역특례 줘서 그걸 레토나 몇 대 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아니 저는 진짜 그래요. 보급이 제대로 안 되잖아 나라 군대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나라에. 그거 다 방탄비리로 해먹고 그거 투명하게 관리해야지. 하여튼 근데 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멀리 가 있어요. 형 오른손이잖아요. 바로 날. 사람들 오해한다고요. 아 이거 컨셉입니다 여러분. 컨셉이에요 컨셉. 하여튼 근데 맞아요. 우리 다운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자주 들고 하시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분단국가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다 오므려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 다운이 동생분한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군대를 가야 하지? 원하지 않는데 이건 우리나라 분단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여러분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되고 내가 군인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됐다 빠따를 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임무도 수행하면서 공부도 하고 개인 정비를 하는 거지. 가자마자 군대 뭐 개인 정비 군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가서는 일단 거기서 일을 배우고 해야죠. 그죠. 일. 자기 군인으로서의 생활도 배우고. 운전병이면 운전이 업무겠죠. 군생활도 배우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먼저 국방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으로서 아주 동생한테 멋진 말 감사합니다. 아주 군생활 잘했어요.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인턴 형이랑 같이 공부하느라 초반에 좀 꼬였어. 아, 그거 재밌었잖아요. 아, 막 형이 저 와서 먼저 건들면 원래는 잠자코 맞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때려 또 도망갔지. 잠자코. 아,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적응하고. 근데 이제 우리 거기서 우리 최고 보스가 그만 때리라고. 카츠다 그만 때리라고. 아, 재밌었어요. 아, 형 재밌었군요. 아,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주시고 서울대 출신이자 카투사 출신으로 평택 미용기술 공부실에서 인턴을 해준 입장에서 방탄 병역특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찬성 의견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아, 네. 짬스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멀리서 수원에서부터 와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워.